아까 그 고2 거를 찍어봤는데 역시 제가 말이 너무 많고 좀 말이 길어져서 고 거는 최대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어저께 제가 그 이 설명회가 두 개가 있고 그 컨설팅이 좀 있었어가지고서 이제 끝나고 집에 왔는데 어저께 저녁에 이걸 찍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뭐랄까 이게 체력이 약간 그 100 중에 한 0.2 정도 남은 그런 느낌이라 그래가지고서 좀 약간 얼굴 상태가 그러니까 이 보시는 분들 좀 약간 부담스러우실까 봐 좀 약간 필터를 씌웠으니까 요거는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빨리빨리 갈게요. 한 10분 컷 약간 내는 거를 좀 약간 목표로 하는데 근데 고3 거라 좀 약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최대한 빨리 해볼게요. 자, 고3들. 그러니까 나에게 지금 이제 위치 진단은 어떻게 해가지고서 나에게 유리한 그 입시 전략을 어떻게 세울까? 가 오늘 주제예요. 일단은 요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자료를 다 보내드릴 건데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현 고3 학생들을 어떻게 뽑을지 대학이 이 학생들 고등학교 2학년 때 발표해 놓은 그러니까 전형 계획 기준으로 봤었을 때 어떤 내용들이 전년도 2025학년도에 비해 바뀌었는지 그리고 각 교과랑 종합 전형이 이름은 뭔데 몇 명 뽑는데 전형 방법은 뭔데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 과목을 이제 전 과목을 반영하는지 그러니까 종합 전형은 다 무조건 전 과목이죠. 그리고 아니면은 뭐 국수 영 과만 반영하는지 뭐 한국사도 반영하는지 등 이제 교과 반영 요 정보가 적혀 있고요. 그리고 요 수능 최저는 이제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납치 여부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납치가 된다라고 동그라미를 쳐놓은 거는 수능 전에 이제 그 요 모든 게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능 이후에 이제 뭐 면접이나 논술이 있으면은 이거를 그냥 안 가면은 납치가 안 되잖아요. 근데 수능 전에 그냥 면접도 보고 수능 전에 논술을 본다든지 그러니까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뭐 이 면접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냥 수능 최저만 맞추면은 붙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수시에서 자기가 붙는다라고 하면은 정시를 쓸 수 없는데 그러니까 수시에서 붙으면 이 전형이 붙으면은 정시를 쓸 수 없는 전형들을 제가 납치 전형이라고 동그라미로 표시해놨어요. 내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원 등급을 이제 표기를 해놨는데 그 이 스펙트럼을 좀 뭐랄까요? 그러니까 표준화하기 위해 가지고서 그러니까 의학학 계열이랑 그 의학 계열이랑 뭐 간호 같은 그런 보건 계열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학교에 너무 좀 약간 특징지어 가지고서 높은 좀 특징 학과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학과는 좀 약간 제외하고서 이제 그 등급 스펙트럼을 이렇게 적어놨고요. 이건 다 대학 어디가 자료를 참조했어요. 그리고 정시 백분위 같은 경우에도 의학 보건 계열은 제외를 했어요. 그리고 요 앞에 그 백분위 등급 같은 경우에는 이게 미적분이랑 이제 과탐 기준으로 봤었을 때, 그리고 뒤에 백분위 등급 같은 경우에는 이 확통이랑 사탐을 선택했을 때 이제 기준으로 해놓은 거예요. 이게 수치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자, 그랬을 때 요거를 통해서 이제 어떤 거를 해보시는 거냐면은,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갈 수 있는 대학을 이렇게 내신이랑 이제 수능 점수, 그리고 내가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이 전형 요소, 그러니까 면접을 그러니까 충실히 해낼 수 있는지, 그래서 지원 가능한 수시 전형들을 동그라미를 쳐보고, 내가 지원 가능한 정시를 동그라미를 쳐보는, 이렇게 해서 내가 갈 수 있는 전형들을 좁혀보기 위한 그런 자료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우리가 그 수시 정시 쓰는 이제 로직을 보면은 이제 9월 모의고사 아시죠? 이때까지 우리가 본 거는 이제 학력 평가고, 그러니까 모의고사, 그러니까 수능에 대해서 모의로 모여가지고 보는 거는 그 한국교육과정 이제 평가원이라는 수능을 내는 그런 주체가 내는 곳과 똑같은 이 주체가 이제 내는 거는 그 고3 때 보는 6월, 9월 모의고사밖에 없어요. 근데 이 6월 때는 이제 재수생들은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9월 때는 이제 반수생들도 대부분 들어오고 이런데, 그래서 일단은 그 이때까지 모의고사는 좀 약간 본 게임이 아니고 6월 모의고사부터 본 게임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9월 달에 9월 초에 이제 9월 모의고사를 보고 나가지고서 9월 달 모의고사 성적표는 나오지 않은 상태로 그때 이제 수시 6장 카드를 이제 지원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6장 플러스 이제 알파라고 해놓은 거는 뭐 사관학교, 경찰학교, 그리고 뭐 이 뭐 전문대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수시 6장 카드에 포함되진 않아요. 그 포항공대는 포함돼요. 근데 이제 6월, 9월 이제 모의고사 평균보다 높은 곳을 지원한다라고 써놨는데 이런 거예요. 내가 수시로 지원을 하는 대학을 정시로도 그냥 넉넉하게 갈 수 있어요, 만약? 그러면은 거기를 수시로 가면 아깝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정시 6월, 9월 모의고사 라인이 어디냐에 따라 가지고서 내가 수시를 얼마만큼 좀 약간 높은 대학을 쓸까 또 정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러니까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100%라는 게 없죠. 왜냐면 이제
그 해에 지원한 학생들의 역량도 있을 거고, 이게 평가자 같은 경우에도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지, 이런 게 다소가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숫자 논리잖아요. 교과 전형은 보험을 한두 장 정도는 써요. 근데 올해 좀 약간 주의해야 될 것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보다 3만 명 이상 이제 인원이 좀 많기 때문에 이 교과 전형을 쓸 때 좀 이제 보수적으로 써야 되기는 해요. 그러니까 인원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등급컷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그래서 교과는 이제 보험을 한두 장 쓰고 막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한 적정해서 이제 상향들을 이제 섞어서 쓰게 될 건데 요것도 이제 학생부의 이제 그 수준을 봐서 쓰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교과 전형으로는 아쉬우니까 종합 전형을 그냥 무턱대고 높게 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종합 전형은 어떤 판단 기준을 가져야 되는지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자기에게 이제 알맞은 진단을 통해 가지고 이제 논술 종합 등을 이제 더 좀 약간 높여 쓰는 걸 이제 조합을 하겠죠. 그 정시 같은 경우는 이제 12월 말에서 이제 1월 초에 이제 점수대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데 이 잘한 과목의 유불리를 따지면서 가나다군 전략을 전략 지원을 할 건데 이거는 나중에 지금 몰라도 돼요. 이건 그냥 정시 성적 나오고 나가지고 따져봐도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상향, 적정, 하향 이렇게 그냥 가나다군에 따라 이제 다른데, 그러니까 뭐 성향에 따라서 나는 재수불사하겠다라고 하면은 뭐 상향 세장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수시 정시는 이렇게 6장, 3장을 쓰게 될 거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쓰게 될 건데요.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내신 등급 평균을 내서 가는 거고,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그런 이 과목들의 내신 등급 평균을 내서 가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수능 최저를 보죠. 왜냐면 이렇게 내신 성적만 가지고 보면은 이 학교에서 내신을 너무 따기 좀 약간 어렵거나 쉽거나 이런 학교들에 대한 보정이 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보정을 하려고 해요. 일단은 학교에서 뽑는 방법은 제가 저 자료에다 정리는 해놨지만 저 자료에 없다든지 좀 더 자세하게, 그리고 제 자료도 막 이게 사람이 만든 거다 보니까 좀 그러니까 틀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대학 어디가라는 사이트에 가서 보는 게 이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데 여기에서 찾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학 정보에 가서 이름 입력하시면은 그 뽑는 방법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고요. 저 자료를 통해 가지고서 내가 이제 그러니까 일본어가 막 6등급이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전 과목을 보는 그 교과 전형에서 불리해지겠죠. 그리고 뭐 수능 최저가 좀 약간 얼만가? 내가 지금 수능이 평균적으로 한 3등급 라인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막 3합 7 이제 이런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그러면은 나는 좀 약간 수능 최저를 좀 약간 다소 좀 약간 한 2합 한 6에서 한 2합 7 정도를 요구하는 그런 대학들을 써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정보를 통해서 파악을 하시면 돼요. 그 수능 최저가 하나 높아지거나 낮아지면은 이게 내신 점수 차이가 되게 크게 급등하든지 급락을 해요. 수능 최저가 약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조금 약간 영향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대학 어디가 사이트에 가면은 그 내신 점수도 일단은 그러니까 몇 점대 학생들이 가는지가 다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하죠. 그래서 뭐 이제 뭐 올해 이제 이대가 좀 이제 변화를 하죠. 그러니까 면접을 원래 이대는 그러니까 특이하게도 교과전형에서 면접을 봤었는데 이게 다른 학교들처럼 이제 수능 최저를 보는 걸로 바뀌고요. 이 셀프 컨설팅지 지금 그 PDF로 저희가 그 보내드릴 자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참조만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모집 요강이랑 환산 점수를 따져봐야 돼요. 이제는 고3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환산 점수라고 하는 거는 대학들마다 이 내신 등급을 가지고서 이제 환산을 하거든요, 점수를. 그래서 과목별 비율도 다르고, 어, 그, 반영하는 방법도 다르고, 반영하는 과목도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환산 점수 기준으로 내가 그 대학을 지원할 수 있나를 봐야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게 그 외대가 가장 특이하죠. 외대 같은 경우에는 그 원점수 기준으로 봤었을 때, 그러니까 원점수가 높거나 등급이 높거나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이제 환산 점수를 이제 매기거든요. 그래서 외대는 되게 의외의 그런 내가 점수가 높은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국대 같은 경우에도 특정 교과의 특정 이제 과목 수를 이제 제한을 해서 이 성적을 환산하기 때문에 꼭 내가 그냥 내신 평점으로 그냥 1.7이다, 뭐 2.4다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요 환산 점수 기준으로 이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뽑는 방법과 환산 점수요. 그를 확인해야 돼요. 동국대도 지금 보시면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내신이 1.0에서 1.7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게 이제 그 과목 숫자가 다른 학교처럼 전 과목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과목 수가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셀프 컨설팅지에 이렇게 보는 거는 그 펑크를 제외하고 그냥 평균 값까지를 이제 계산을 해 놓은 거니까요. 확인하실 때 같은 경우에는 선발 방법,
그리고 반영 과목, 주요 과목이냐, 전 과목이냐, 일부 과목이냐 확인을 해보시고요. 이 교과 평균 기준으로 봤었을 때 그냥 평점 평균 낸 게 하위감 이상이면은 그래도 해당 학교에 내가 갈 학과가 웬만하면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교과 전형은 최저가 매우 중요하죠. 최저 충족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내가 만약에 교과 전형만 보겠다라고 하면은 내가 지원하려는 그런 대학이 최저를 그러니까 탐구 과목은 이제 몇 과목을 요구하는지 그래서 몇 탑 몇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전략적으로 해당 과목만 좀 수능 공부를 하는 전략도 필요해요. 올해 변화한 점이 없는지까지 체크를 해가지고서 일단은 교과 전형의 라인을 잡는 게 첫 번째 이 수시 카드를 정할 때 해야 될 것이에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교과 내신 평점보다 고3 때부터는 환산 점수를 활용해야 되는데 환산 점수를 확인하려고 하면은 그 대학 어디가 사이트에 가면은 여기 그 학생부 성적 입력하는 칸이 있거든요. 여기다가 점수를 입력하면 환산 점수를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 좀 약간 주의해야 될 거는 그 1학년, 2학년 다 입력하면은 3학년 1학기는 우리가 아직 그 안 했잖아요. 근데 3학년 1학기가 2학년 2학기 성적으로 자동 입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2학년 2학기 성적이 좀 지나치게 높았거나 낮았다라고 하면은 요 3학년 성적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목표 성적을 따로 입력해서 보시는 게 좀 더 정확해요. 그래서 이게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안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은 되는 학교가 있어요. 실제 환산 점수 상으로는요. 그래서 요 환산 점수 기준으로 꼭 대학을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게 이 대학 어디가의 그 점수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작년 그 점수를 기반으로 하거든요. 아직은 이제 2025학년도가 반영이 안 돼서 2024학년도 이제 기준으로 요 점수를 이제 비교를 해주기 때문에 적어도 한 3개년 이상의 환산 점수 기준으로 내가 여기 교과 전형을 쓸 수 있나 70% 컷 안에 드나 요걸 확인하시면 교과 전형 기준에 요 내가 지원 가능한 대학의 좀 약간 안정성을 따져볼 수 있어요. 그다음 종합 전형이에요.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등급만 보는 게 아니라 이 표준 편차가 대학교에 제공이 되죠. 그래서 내가 그 등급 내에서 상인지 하위인지 이런 분포도 보고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 진로 관련 선택 과목의 성적이 높은지 그리고 성적이 오름 추세인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뭐 서울대나 각 그 대학들에서 그러니까 우리 학과 오려고 하면은 이 정도 학과 정도는 이 정도 과목은 선택해라. 이제 이런 가이드가 다 있으니까 요런 것을 통해서 내가 과목 선택을 잘 했는지도 참조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은 좀 주의를 해야 되죠. 왠지 내신만 보면은 저 자리가 내 자리일 것 같죠. 연세대는 3.2까지 붙었으니까 나는 2.8인가 뭔가 좀 약간 안정은 아닐까. 고대 3.27이 붙었으니까 나는 2.2 정도면 뭐 안정이 아닐까 요렇게 보이는데 사실 이제 교과 전형보다 그러니까 학생부가 좀 이제 뛰어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일정 수준 이상의 역전이 가능한데 막 학생부가 진짜 엄청 좋지 않은 이상은 막 내신을 막 한 0.5 막 그 이상 뒤집는 거는 좀 쉽진 않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 학생부를 이제 다 보죠. 이걸 통해서 이런 다양한 것들을 좀 약간 측정하고자 하는데 학생부는 근데 저는 일단은 꼭 챙겨라라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학생부가 그러니까 교과 전형으로 어, 교과 전형이랑 비슷한 라인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종합전형이 떨어지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 학생부가 조금 약간 평이한 학생들이 좀 약간 많아요. 아니면은 너무 좀 약간 높은 그러니까 학생부가 나름 괜찮기는 한데 그러니까 자사고나 뭐 과고 수준으로 이렇게 그 학생부가 잘 관리되어 있는 건 아닌데 막 내신이 한 2.8인데 막 이렇게 막 성대나 이런 높은 대학을 썼을 때 이럴 때 결과가 안 좋은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그 지원하려는 그런 그 교과 라인보다 다소 이렇게 좀 이제 높은 라인을 이렇게 적절하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했을 때는 이렇게 붙는 사례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학생부 같은 경우에는 좀 끝까지,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도, 그러니까 제가 뒤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채점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릴 건데 어떤 부분이 다소 부족하다라고 하면 해당 부분들을 꼭 좀 고3 때는 좀 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좀 잘 된 학생부 사례들 그냥 아까 넣어놓은 거니까 한번 참조하시고요. 그래서 학생부는 이제 뭐 두 가지를 좀 약간 잘 해야 되죠. 이런 다섯 가지를 좀 약간 잘 해야 되는데, 요거는 요 부분은 좀 넘어갈게요. 학생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제가 서울대 입학사정관 출신의 요 소장님께 이제 서울대가 어떻게 채점하는지 좀 약간 배운 기준들을 좀 현재 평가 기준에 좀 약간 맞춰가지고서 좀 만들어 본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주요 과목들의 성적, 그러니까 국영수와 자기의 진로 관련된 그런 과목 성적들의 성적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원점수랑 등수 기준이 이제 상위권이 나오나 요거를 통해 가지고서 학업 역량을 채점을 하고요. 한 4점 정도? 이거를 기준을 얼마를 3.5를 줘야 되나 4점을 줘야 되냐 이거는 제 학생부를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딱 칼 잘라서 좀 약간 얘기하기는 쉽지 않은데 만약에 궁금하시면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 나름 기준을 갖고 평가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그러니까 성적이 이제 계속 좋게 유지되거나 아니면은 성적을 오름 추세로 결국 올려냈는지를 이제 보고요. 그리고 교과학습 중에 그러니까 이거를 학업 역량에서 이제 평가를 하는데 내가 탐구를 하는데 어떤 그 교과적인 내용에 대해서 되게 깊이 있게 학술적으로 학업적인 거를 보여줄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 세특에 이제 담겨 있는가?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에도 뭐 복소수를 배우고 나서 되게 깊이 있는 뭐 복소평면 같은 거를 학생 이 고등학교 수준에서 최선을 다해서 학습하는 노력 등의 이런 학술적인 노력들 이런 것들이 요또 평가가 돼요. 그리고 학교 활동들 이제 동아리 자율 진로 시간을 통해 가지고서 지식에 관련된 것들을 좀 깊이 있고 좀 넓게 좀 약간 확장하고 그런 결과물들을 냈는가? 요것도 학업 역량에서 측정을 하고요. 근데 이제 감점 요인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다른 과목들이 한 2등급, 3등급 이렇게 나오는데 일본어가 6등급이다라고 하면은 이 친구는 우리 학교에 와서도 특정 과목에 대한 편식이 있겠구나라고 해가지고서 감점을 하는데 학교들마다 이거를 아주 안 좋게 보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진로 역량 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교과 활동이라고 하죠. 요 진로 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진로 관련 과목에서 성취를 보이고 진로 관련 활동들에서 우수한 성취를 보였나? 이런 것들을 봐요. 그리고 이제 공동체 역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 단체 활동을 통해 가지고서 자기 공동체 역량을 보여줬는지 나눔 배려를 했는지 학교 규칙을 잘 준수하고 요 최선을 다했나 그리고 리더십을 발휘했나 그러니까 리더십이란 거 뭐 반장을 했냐가 아니라 이 구성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게 학생부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러니까 서울대에서도 이렇게 점수화 해가지고서 아이들을 이제 평가를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종합 전형을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채점을 하는 게 아니라 채점 기준을 다들 이제 모집 요강에서도 다 제시를 하고 그러니까 서울대도 그러니까 아로리에 가면은 그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학생들을 지도를 할 때 이 이러한 요소들이 학생부에 들어가 있는지를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한 다음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들은 학생부에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요소들을 체크하고 이러한 부분이 우수한지에 따라 가지고서 좀 약간 지원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학생부는 이제 유사도 검증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이게 그 입학사정관들이 이제 보시는 그런 화면이거든요. 내가 했던 역할이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이랑 똑같이 복붙이 안 되도록 그 이때까지 잘 해왔겠지만 그 평상시에도 그러니까 결과물을 내는 활동을 했다라고 하면 요약문 제출도 잘 하고 기말고사 끝나고도 요 자기가 한 학기 동안 했던 활동을 잘 정리해서 가서 자신의 역할이 잘 드러나서 다른 사람들의 학생들이랑 좀 차별화가 되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합전형 판단할 때 같은 경우에는 이 종합전형 기준 이제 지원 라인을 여기 다 그 적어놨으니까 내 내신 점수가 70%컷 평균 값이기 때문에 이 정도 점수 내에 든다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해도 돼요. 그래서 가고 싶은 대학의 선발 방법이랑 선발 배수, 면접 유무 등을 이제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내가 정시 역량이 확실하게 6월, 9월 기준으로 뛰어나다라고 하면은 이 면접이 수능 이후에 있는 그런 납치가 되지 않는 전형을 선택을 하면 돼요. 그리고 올해 변화점 체크하시고요. 논술 같은 경우 이제 또 하나의 기회예요. 근데 논술 같은 경우에는 논술의 형태, 범위, 최저 등을 이제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내가 가고자 하는 논술 방법을 확인하고 내 실력에 유리한 논술 방법을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논술에서는 그러니까 수능 최저에 따라서 이제 경쟁자들의 이 수준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위해 요 최저를 맞출 수 있는지 판단을 해주셔야 되고요. 논술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수능 요 전에 보는 대학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연대랑 홍익대랑 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능 전에 논술을 보죠. 근데 여기에서 잘 보면은 정시를 잘 봐도 그 학교에 가야 되기 때문에 납치 여부를 좀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4, 5등급 학생들의 기회 창인 약술형 논술도 요 가천대를 이제 필두로 해가지고서 뭐 삼육대, 뭐 수원대, 뭐 을지대, 상명대 등이 보는데 요 약술형 논술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대학 어디가 사이트에 가면은 각 논술 기출 자료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 이 한번 예제도 풀어보시면서 논술 적합도를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은 이제 수능이죠. 수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EBS나 메가스터디에다가 점수를 입력하면 100분위를 다 보실 수 있죠. 그래서 내 100분위 기준으로 봤었을 때 이제 어디를 갈 수 있나 이런 거를 이제 확인해 보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100분위 기준으로 내가 지원할 수 있는 대학 라인을 그냥 간략하게 파악하신 다음에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해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밖에서 우리 첫째가 울고 있는 소리입니다. 자, 베프시 기준으로 저런 슬픈 상황이 오지 않도록 우리 열심히 잘 준비하고 이 가이드라인을 잘 따라가면 될 것 같아요. 이 고속성장이라고 해서 그 우리가 수능을 보고 나가지고서 요 대학 위치를 진단하는 그 엑셀 파일을 이렇게 사거나 학교에서 이제 활용을 하게 될 텐데 요게 이제 그
지난 파일들은 다 이제 무료로 풀려 있어요. 그래서 파파 안달브루스라고 다음 카페에 쳐서 여기에 들어가서 요 고속성장 다운받아서 내가 본 시험이랑 100분위를 맞춰가지고서 한 대학을 어느 정도 갈 수 있는지 이런 걸 보면은 내가 고3이랑 동일, 그러니까 지금 고3인데, 그러니까 수능을 본 학생들 기준으로 사용하는 툴을 이렇게 한번 써보면은 긴장감이 확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 툴도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2026에 이제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도 좀 정리를 해놨으니까 요것도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멈춤 해놓고 보세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요 메일 주소를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아까 그 셀프 컨설팅지는 PDF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박정환 팀장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